안녕하세요. 뻔뻔한 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매물 건수 상황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5만 6천 건에서 완전히 지금 멈춰서 있어요. 스탑돼 있습니다. 이거 1월 달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 5월 달 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30%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결국에 가서는 1월과 2월 사이에 내 집을 팔아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다주택자들이 굉장한 고민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렇게 지금 매물이 딱 잠겨 있다는 얘기죠. 결국 가서는 지금 마용성 중심으로 해서 다시 집값이 들썩거리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매물이 빠져야지. 근데 지표는 지금 그대로 움직이지 않고 스탑돼 있지 않습니까? 요 한 가지 지표만 보더라도 심리적 저항감을 그대로 느낄 수가 있다. 그 숫자는 거짓말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그 심리 자체를 전해주는 전도체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일, 3일, 4일 상간에 전혀 숫자가 물론 뭐 연초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움직이기는 좀 여러 가지 뭐 제한적인 상황은 있겠지만 연말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져 온 그런 어떤 상황이어서 1월 초순부터 이제 중순 흘러가면서 이게 이제 5만 건에서 6만 건, 6만 건에서 7만 건, 10만 건까지 터져 나오면 결국에 심리적 저항선 무너지면서 집값 자체가 상당히 요동칠 가능성이 높다. 강남구 이 거래량을 보시면 11월, 12월 달에 101건에 그쳤습니다. 예, 굉장히 적죠. 그러니까 강남구 거래 건수가 이렇게 적은데 강남 아파트 값은 도리어 오른다? 굉장히 웃긴 일입니다. 강남구 대장단지라고 할 수 있는 신현대 11 8억 떨어졌고요. 펜틸 캐스케이드 역시도 5억 3천 지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 강남 아파트인데 소형이에요. 19평인데 10억이 깨졌다는 건 굉장한 시그널이다 이거. 그죠? 이거 70억짜리가 60억 떨어진 거는 뭐 그냥 가는 기별도 안 가니까 일단은 10억 밑으로 내려왔다는 건 상당한 어떤 궤적의 변화를 보여준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 심볼이 될 수가 있겠고 서초구 역시도 47건에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12월 달 거래가 11월 달 거래에 비해서 훅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계속해서 거래량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는 사실을 이 지표는 고스란히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죠. 서초구 뭐 거래량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락률은 그닥 그렇게 눈에 크게 띄지 않습니다. 서초구는 뭐 1억 5천 하락했다, 1억 1천만 원 하락했다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어쨌거나 저쨌거나 서초구는 너무나 올라갔던 어떤 집값의 최고점에 있는 입지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볼 그런 어떤 상황이고요. 송파구 그래도 강남구에선 가장 회전율 거래량이 많았던 곳인데 12월 달 175건에 그쳤어요. 그러니까 11월과 12월 거의 반토막입니다. 11월에 비해서 12월이 그 정도로 지금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는데 이건 뭐 강남, 서초, 송파가 집값을 견인한다고 계속적으로 이 공식 지표를 낸다는 것 자체가 정말 웃긴 지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송파구 위례 신도시 송파 프로지오는 7억 9천 하락했습니다. 잠실주 공고단지 3억 8천 하락했고요. 잠실주 공고단지 똑같은 평수 3억 5천 하락했습니다. 물론 뭐 저층이라는 그런 어떤 핸디캡도 있지만 일단 잠실 쪽에서 이렇게 큰 폭의 하락 포인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앞으로 1월 이후에 강남, 서초, 송파 상당히 집값 양상이 뚜렷하게 하향세로 꺾여 들어갈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도 높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강남과 비강남권의 브릿지 역할을 하는 다리 역할을 하는 강동구 역시도 96건에 그쳤습니다. 충격적 거래죠. 거래량이 100건도 안 된다. 이거 강동구가 송파구보다 조금 더 많은 거래 회전율을 보였었는데 강동구 자체가 이렇게 완전히 지금 쪼그라들고 있다. 지금 9월 달 거래에 비해서 12월 달 거래 보십시오. 이건 뭐 거래가 거의 없는 거지. 이 상황에서 거래가 없는 시장에서 거래가가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건 어불성설이고 대부분 다 기대 심리와 호가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어떤 이 인위적 시장의 재편 현상이다. 11호 규제 자체가 거의 뭐 어마무시한 규제 아닙니까? 이 규제에서 빠져나가서 결국 나 홀로 내가 뭐 집값 충분히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이 집주인들의 자신감 이제 거의 이제 실종될 가능성 높겠고요.
강동구 현대 3차가 2억 3천 하락했고 현대가 1억 9천 하락했습니다. 20% 정도 빠졌고요. 자, 비강남권에서 강남권에 준하는 그런 집값 추이를 가졌던 거 마포구 역시도 63건에 딱 그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일단 하락 파이는 굉장히 11호 대책 나오자마자 컸었는데 점점 이제 줄여가는 그런 어떤 추이를 그러니까 유일하게 마포구와 성동구가 이런 어떤 기미를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집값이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그런 어떤 지표를 삼고 있는데 이거 지금 강남구가 힘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성동구도 지금 142건이 그치고 있습니다. 성동구 옥수 어울림이 1억, 서울시 와이파크가 9천만. 확실히 이제 내림 속도가 강남구보다는 조금 이 속도가 둔화되는 어떤 그런 면을 볼 수가 있는데 어차피 마포구와 성동구는 강남, 상구, 강동구 합쳐서 거기에 이 집값 궤적에 따라서 코가 딱 깨가지고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게 알바놈하고 남한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어떤 집값 견인 역할을 하기에는 뭐 한강벨트라는 굉장히 어떤 입지적 이 포인트는 있지만 이것 자체가 이 강남을 넘어설 만큼의 엄청난 어떤 견인력을 발휘하기는 그닥 그렇게 큰 어떤 이 기저의 효과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양천구 보십시오. 양천구도 뭐 비강남권이지만 상당히 많이 올랐던 집값 추이 아니었습니까? 12월 달 158건. 양천구는 그래도 떨어지는 파이가 목동 신시가지 1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10억 이상, 5단지는 2억 7천 정도 하락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내리꽂다가 살짝 보합으로 올라섰다가 다시 내리꽂는 이런 어떤 양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노원구 비강남권 서울 외곽 결국 좀 만만하게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서울 집값이다 라고 일컬어졌던 곳이었는데 규제 나오고 나서 노원구가 더 오르지 않을까라는 예상들이 많았습니다. 280건 12월 달 결과가 나왔고요. 노원구 역시도 상계동을 중심으로 해서 3억대 계속해서 지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원구 주민들이 지금 제일 불만인 게 아니 집값도 강남처럼 그냥 쭉쭉 오르지도 못했는데 이거 강남 준하는 규제를 지금 받고 있으니까 그냥 뭐 엄청난 불만이 지금 터져 나오고 있는 거죠. 그냥 완전히 가격 자체가 잠길 수밖에 없는 지금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지금 강남, 서초, 성파, 마포구, 성동구, 마포구, 성동구는 상당히 나름대로의 어떤 한강벨트라는 상당한 강점을 가지고 지금 버티고 있지만 결국에서는 강남 상구의 하락세, 다주택자들이 집값을 던지면서 나오는 이 매물 출회 현상이 극도로 폭증하는 양상과 더불어서 그냥 같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외에 양천구와 그리고 노원구 같은 경우는 하락세가 지금 완연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집값이 2026년도에도 뭐 오른다라는 그런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이죠. 기대 심리가 그만큼 지금 강한 거고 앞으로 뭐 부동산 규제에 있어서 규제 해제를 위한 토제 뭐 해제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천만에이션입니다. 이거 실시한 지 지금 2달도 안 돼요. 11호 대책에서 나오고 2달 조금 넘었네. 적어도 정책 하나가 가려면 6개월 이상은 지금 지속이 돼야 되는데 이거 풀릴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에서 뭔가 규제를 해제하고 완화하는 어떤 호재 그리고 자금이 좀 흘러 들어갈 수 있는 대출 부분에서의 뭔가 호재들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되는데 이건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 지금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현황도 지금 5.38%. 이거 다 그냥 우대금리 그냥 녹여놔서 요 정도 나오는 거지 실질적으로 창고 방문해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6% 넘어가는 주담대가 수두룩 빽빽해요. K뱅크 같은 경우는 7.8%, 고성까지 지금 이루고 있고 뭐 KB국민, 신한, 하나우리 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한쪽에서 금리 푸시해 버리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코픽스가 계속적으로 최근 3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4대 시중은행 주담대 금리는 2배로 지금 뛰었어요. 곱하기 2배입니다. 이거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고 동시에 지금 규제는 계속적으로 발동되고 있지 않습니까? 대출 한도가 6억에 딱 묶여 있고 25억 초과는 25억 하면 뭐 지금 서울 신축 아파트들 대부분 뭐 30평대 넘어가 버리면 25억 넘지 않습니까? 2억 원밖에 안 나옵니다. 자, 그리고 스트레스 DSR 금리 역시도 3% 지금 1월부터 시중은행이 본격적으로 가상금리에 녹일 가능성 높고요.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 20% 이미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지를 둘러봐도 부동산 호재, 그러니까 집값을 들어올릴 만한 호재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다. 당연히 무리해서 집 산 사람들 영끌, 집주인들 뭐 비명소리 날 수밖에 없고, 수도권 임의 경매 1년 만에 지금 30% 지금 올라치고 있습니다. 이거 보도 안 하잖아,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지금 집값 자체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영끌하신 분들은 수도권 지역에 그래도 몇몇 지역은 서울보다 높은 집값을 유지하고 있었던 곳들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걸 잡기 위해서 엄청난 영끌을 동원해서 자금을 다 때려 부었는데 이게 생각만큼 안 올라주는 거야.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고, 지금 임의 경매로 30% 이상이 지금 폭증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년 만에 30%가량 증가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이거 원금 이자 갚지 못하니까 주택 소유권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 부동산 시장이 지금 이런 악재가 지금 지뢰밭처럼 쫙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안 알려주고 있어요. 계속 오른다고 그러잖아. 규제는 아무 소용없다. 규제를 비웃고 규제를 밟고 간다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올라치는 어떤 이 전망만 나오고 있으니까 부동산 시장이 객관적인 어떤, 지금 주식 시장 얼마나 객관적입니까? 그러니까 하루가 다르게 이 주식에 대한 어떤 종목에 대한 평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쭉쭉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런 어떤 양상이, 그만큼 시장이 투명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은 베일에 딱 깔아져가지고 이거 뭐 보이지도 않는 기대 심리, 그리고 보이지도 않는 호가세 그냥 입하고 잘 털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서로 짜고 치고 집값 올려가지고 또 설거지 시키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이런 식의 어떤 이 거래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 그냥 한 방에 그냥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위기도 올 수 있어요. 반면에 지금 주식 시장은 삼전, 개미, 시선, 집중, 뭐 반도체 호황, 삼성 자체가 이제 굉장히 완전히 지금 코스피 시장에서의 하나의 이 대표적인 워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영업이익이 20조 이제 넘어가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보여지고, 게다가 지금 규제도 다 철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반대죠. 예. 아까 소개해드린 대장단지들 위주로 하락 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졌는데, 주식시장에 이제 삼성과 SK하이닉스가 대장주들이 전체 주식시장을 지금 끌고 가고 있고, 더불어서 규제까지도 다 지금 해제해주고 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었던 뭐 재벌 중심의 불투명한 지배구조, 소극적인 주주 친화 정책, 정책의 불확실성 다 해소를 했습니다. 1차 상법 개정 7월에 이루어졌고 9월엔 두 번째 상법 개정이 이루어졌죠. 이제 3차 개정이 1월 달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내일부터는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1월 2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본격적으로는 이제 1월 5일부터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완전히 세제 개편 자체가 통과가 돼서 일사천리로 주식시장에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일단 1차 상법 개정안은 뭐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딱 제한해가지고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보였고요. 2차 개정안 역시도 2조 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서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해서 두 차례 상법 개정은 국내 증시에 엄청난 상승 압력에 밑불이 됐다. 그죠? 그러니까 규제를 철폐를 해주니까 시장 자체가 뭐 스스로 셀프로 그냥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고, 3차 개정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배당소득 분리과세 비율 1월 5일부터 시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래 1월 1일인데 휴일이 지금 4일이나 껴 있어가지고 1월 5일부터 본격 가동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골자로 한 3차 상법 개정안은 1월 안에 통과시키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 의무가 되면 결국에 가서는 이제 개미들 이 주가 가치가 더 올라갈 수가 있죠. 아무튼 간에 주식시장 활성화에 대한 어떤 규제 철폐는 2026년 1월부터 엄청난 속도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한시적 운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이렇게 그냥 모든 게 다 꽃밭이야. 꽃길이고. 민주당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 상법 개정안 늦어도 1월에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뭐 코스피는 엄청나게 올라칠 수밖에 없는 거고 외국인 들어올 수밖에 없죠. 그죠? 환율 자체가 지금 뭐 1430원에서 이제 50원 이제 아래로 형성이 돼 있으니까 허들이 낮아졌지 않습니까? 손해를 감수하고 들어왔던 그런 움직임과는 달리 좀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식시장과 이 부동산 시장에 이 명암이 지금 분명히 갈리고 있는데 이거를 얘기를 안 해. 그냥 부동산 시장만 주장창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문제, 지금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그냥 딱 정해진 그 바운드리 안에서만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다 끄덕끄덕이야. 그냥 결국엔 오르겠구나. 결국엔 집값이 그냥 2배, 3배 올라치겠구나. 그냥 연끌해가지고 몰빵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호도를 해버리니까 시장 자체가 불투명해지죠. 지금 미국의 이 베네수엘라 작전 때문에 금융시장 여파, 이거 월요일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물음표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런 어떤 우려와는 달리 암호화폐가 일제히 지금 뭐 비트코인 중심으로 해서 알트코인이 뭐 올라치는 속도가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1억 3천을 뚫었어요, 벌써.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가상화폐 시장, 금융시장은 뭐 알바노 우리의 길을 가련다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지금 나스닥과 S&P 500과 그리고 다우존스입니다. 여기가 지금 이 미국의 작전 때문에 어떤 영향을, 이게 지금 일단은 베네수엘라가 지금 기름이 나는 나라이기 때문에 유가 부분하고도 조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뭐 1% 남짓밖에 안 되는, 생산 비중이 1% 미만이라서 좀 미미한 어떤 영향이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워낙에 지금 나스닥과 다우와 S&P 500이 연초부터 못 올라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요걸 또 악재를 또 막 부풀려 가지고 또 하락할 수 있는 그런 또 가능성도 있다. 근데 이제 뭐 월요일날 한번 잘 좀 살펴보시고요. 아무튼 간에 2026년은 이 금융시장에 엄청난 이거 뭐 사방을 둘러봐도 호재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부동산 시장은 사방을 둘러보다 악재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가서는 어떤 결론을 딱 낼지는 이 불을 보듯 뻔하다. 그래서 너무 이 급한 마음 가지지 마시고 좀 여유롭게 진행하시면서 잘 기회를 노리신다면 아주 좋은 이 낮은 허들에서 내 집 마련이라는 그 목표를 향해서 껑충껑충 뛰어가실 수 있는 여러분의 한 해가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내일 이제 세법 개정안이 확실히 통과가 돼서 1월 5일부터 진행이 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거 주식시장을 더 뜨겁게 만들 가능성은 없고요. 3차 상법 개정안이 1월 안에 또 통과가 되면 이제 모든 규제는, 눈에 보이는 규제는 철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융시장은 그냥 날개를 다는 거고,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엄청난 무게의 규제에 묶여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값은 오른다 펌프질을 계속하고 있죠. 그 펌프질은 결국 셀프 디스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될 수가 없는데 이게 계속 오른다 하니까 참 부동산 시장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 앞으로 좀 잘 살펴보시면서 이 틈새와 우회로 노리신다면 아주 좋은 기회 여러분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먹두판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